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6회 4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강의는 교재 없어도 들으실 수 있어요.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 풀어볼까요?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라는 용액이 있어요. 이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는 굴절액의 주성분입니다. 사진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굴절액이죠. 굴절액의 주성분이 바로 메틸렌 아이오다이드입니다. 굴절률은 1.74예요. 여기에 유황을 조금 섞으면 1.79가 나옵니다. 1.79. 그리고 1.81짜리 굴절액은 유황에 테트라이오드 그리고 메틸렌 아이오다이드까지 섞어야 1.81까지 나오죠. 이렇게 굴절액은 1.7981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문제에 나온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는 1.74 용액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염산에 발포한다. 그러면 보석의 검사 기법 중에 기타 검사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석에 손상을 입히는 방법이라서 감정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하지만 검사는 뭐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죠. 그 중에 염산을 10대 1로 희석해서 보석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탄산염 보석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부터 보면 칼사이트, 아라고나이트, 진주와 모페, 그리고 로도크로사이트, 그리고 말라카이트, 그리고 산호들. 이 보석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산에 발포한다. 이렇게 꼭 외우시고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보석이 하나 있죠? 바로 사파이어. 답은 4번입니다. 43번. 보석의 빛을 투과시킬 때 보석의 가장자리의 얇은 부분에서 빛이 투과하고 이거는 보석의 외관 검사 파트예요. 보석의 외관 검사에서 봤을 때 펜라이트로 보석을 비춰봤을 때 투명도가 어떻다. 보석은 투명할수록 퀄리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글자가 보석을 투과해서 글자가 다 보인다. 그럼 TP예요. 그리고 약간 뿌옇다. 그러면 STP예요. 그리고 빛이 글자는 투과하지 않지만 빛은 투과한다. 그러면 TL입니다. 자, 그렇게 약자를 표기하기도 하고요. 사진 볼까요? 이렇게 펜라이트를 가지고 보석을 뒤집어 놓고 빛을 투과시켜 보죠. 글자가 맑게 보이면 투명입니다. 그리고 뿌옇게 보이면 아투명이에요. 그리고 글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전반적으로 펜라이트 빛이 전반적으로 다 투과를 하게 되면 TL 반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라이트 빛이 부분 특히 가장자리 위주로 살짝 투과하게 되면 반투명, 아반투명입니다. 그래서 STL로 표기하죠. 보석의 투명도 파트예요. 그래서 답은 아 반투명입니다. 아 반투명. 답은 3번이에요. 44번 3.32 비중액에 넣었을 때 뜨는 보석은 그러면 3.32의
뜨는 보석이 이 중에 한 개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다 3.32보다 비중이 높다는 소리죠. 자, 우리가 칼세돈이라는 보석에 대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스피넬, 루비, 큐빅 지르코니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칼세도니는 12가지 보석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드, 크리스프레이즈, 크리스콜라, 오닉스 등등등 염색, 녹색, 칼세도니까지. 그리고 이 보석에 대한 비중과 굴절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왜 중요하다? 은미정질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비중의 문제가 아니고 주로 전자현미경으로 그 입자가 보이는 보석은 이 더 많이 나오는 출제 빈도죠. 답은 1번인데 칼세돈이 12종을 꼭 암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5번 자외선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외선은 형광과 인광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이아몬드 형광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형광은 대부분 청색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볼까요? 이렇게 형광이 없는 거 none, 약하게 있는 거 페인트, 중간 정도 medium, 그리고 strong, 매우 강한 거 very strong, 이렇게 5등급이 있습니다. 46번 확대 검사할 때 선스팽글, 기포, 곤충과 식물 이 중에서 선스팽글 나오면 바로 호박이죠. 답은 1번. 포화염수에서 떴죠. 이렇게 떠 있는 게 바로 진짜 호박. 밑에 있는 거 플라스틱 호박이 되겠습니다. 47번 자외선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형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걸 어떻게 알죠? 자, 이 문제는 굉장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형광 검사는 철 성분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교재에 잘 나오냐? 잘 안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공부를 애지간히 하신 분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발색 공부를 꽤 하신 분이라면 풀 수가 있죠. 알만다이트 무슨 발색이죠? 철 Fe 발색이죠. 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발색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풀 수 있는. 그런데 철과 자외선의 연관관계를 알 수 없으면 풀 수가 없죠. 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48번 분광기 문제가 또 나왔네요. 검사 방법은 아까 봤죠. 내부 반사법, 외부 반사법, 투과법. 이건 흡수법이라는 건 없어요. 자, 문제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36회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이상해요. 답은 2번이다. 아까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사진이죠. 내부 반사법 보석이 투명하고 작을 때, 외부 반사법 불투명할 때, 그리고 보석이 일반적인 투명도일 때 투과법 이렇게 쓰는 거죠. 49번 매우 강한 다색성, 삼색성. 자, 36회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죠. 이 안달로사이트는 앞에서 이미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또 중복됩니다. 이 안달로사이트 그렇게 중요한 보석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나오는지. 자, 49번과 같은 매우 강한 다색성 안달로사이트고요. 그 이외의 삼색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낫겠죠. 아이올라이트, 탄자나이트, 알렉산드라이트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삼색성 보석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안달럽사이트. 그리고 이 안달럽사이트가 왜 자꾸 나오냐? 쓰지도 않는 보석인데 알파벳 순서로 보면 1, 2번 보석이에요. 1번이 엠버고요. 안달럽사이트가 2번입니다. 그래서 굴절률 순서로 하게 되면 헤마타이트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석을 보느냐에 따라서 1, 2번 문제니까 1, 2번 나오는 보석이니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50번. 보석의 평광기 검사. 평광기 검사 아까 지난번에 ADR, DR 용어 검색,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광학 특성이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아무튼 문제가 또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평광기 검사는 광학 특성과 광학 특성 이걸 주로 알 수 있죠. ADR, DR, SR, AGG. 그리고 광학상까지 알 수 있습니다. 광학상. 자, 여기까지.